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약간 큰 인도양의 작은 나라로 신들의 놀이터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섬 모리셔스에 지난달 25일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상선 미쯔이가 운영하는 일본의 화물선 와카시오호가 중국에서 브라질로 가는 도중 모리셔스 연안에서 좌초되면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교도통신의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심이 얕은 곳으로 왔나? 화물선 항로 벗어나 좌초, 모리셔스 연안의 중유 유출.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 연안에서 발생한 오카야마현 소재 나가시키 기선이 소유 및 관리하고 상선 미쯔이가 용선한 화물선의 중유 유출 사고는 13일로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된다. 배가 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용무가 있어서 섬 가까이 다가갔을 수도 있다는 정보도 있다. 항로를 이탈하여 수심이 얕은 곳으로 항행을 한 이유는 불확실한 상태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11노트 즉 시속 20km로 모리셔스 섬으로 향하여 직진한 화물선이다. 미국 포브스지는 항로를 추적한 데이터를 기초로 표준적인 속도로 항행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승조원이 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선 미쯔이는 외국에 이해할 수 없는 사죄의 절이 아니라 조속히 정보를 공개하고 금후의 계획도 투명성 있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 항상 그렇듯이 애매한 말과 웃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리셔스의 수상이 환경 비상 사태를 선언하였는데 우선은 빨리 중유를 회수하여 바다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옛날 선박 관련 종사자입니다. 일본은 선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장이나 항해사가 일본인으로 그 외에 승조원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선장까지도 외국인이네요. 우리 세대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사고도 일어나는군요. 업무상 자주 항구에 가면 일본 같은 선명을 내걸고 파나마나 벨리즈에 적을 두는 편의 지적선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한 배에 타는 선원도 외국인입니다. 일본 선적의 화물선은 실제 항구에서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선원도 일본인은 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다지 말하기 싫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숙련된 선원은 있습니다만 종종 망망대해를 잘도 건너왔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미숙련의 외국인 선원이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몇십만 톤이나 되는 강철 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을 증명하는 듯이 유조선 와카시오의 외국인 선원이나 그러한 선원을 고용한 선박 회사 때문에 일본이 나쁘게 말해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해면에 흰 물결이 일 정도의 암초 레이더를 봤었다면 보통은 절대 항행을 하지 않지요.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선장, 선원들의 설명을 듣고 싶다. 용무가 있어서 섬 가까이 다가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선원이 휴대전화의 전파를 찾기 위하여 섬 가까이 접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허가나 문의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어째서 얕은 수심으로 갔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심플하게 설명 필요하다. 그것이 얘기를 풀어가는 첫 단추가 아닐까? 사고 선박의 중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선종, 벌크 화물선, 전장 299.5m, 전폭 50m, 승조원
20명, 인도인 3명, 스리랑카인 1명, 필리핀인 16명. 선적, 파나마, 선주, 오키오 메러타임 코포레이션, 나가시키 기선의 자회사. 준공연도 2007년 5월. 나가시키 기선 주식회사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기업입니다. 상선 미쯔이는 차터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시간으로 13시, 일본 시간으로 20시 뉴스에서는 3,200톤의 중유를 뽑아냈다고 보도됐었습니다. 그러나 유실한 중유의 회수 작업은 아직 큰일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일본의 배라고 지명되었고, 현지의 주민들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사탕수수의 잎 같은 것을 비닐 시트에 채워서 펜스를 만드는 모습이었고, 우리들은 자연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의 인터뷰 같은 영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너덜너덜하게 된 배의 영상도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나레이션의 어조도 일본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거의 현지의 모습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와이드쇼 등에서 철저하게 좌초하고 나서부터의 상황이나 현지의 상황, 원인 따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방송을 했을 터인데, 어째서 어떤 방송국도 취급하지 않는 걸까요? 보도에 의심스러운 것은 선장의 코멘트가 실리지 않았다. 사고의 원인을 상세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현지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얘기도 없고, 일본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해배상의 청구처로서는 안심할 수 있겠지만, 환경 대책으로서의 신속한 행동도 보도되고 있지 않다. 아주 시시하게 보고 있다. 선장이나 승조원이 어느 나라의 국적이든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선장을 고용합시다. 전자해도의 약점인가? 2018년부터 종이 해도에서 전자해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었다. 즉,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똑같지만 도로가 없기 때문에 항행선을 넣을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브라질까지 변침점을 입력하고 최후의 경로 확인을 실시한다. 도중에 섬이나 암초가 있으면 경고가 울리기 때문에 코스를 변경한다. 다음에 수심을 설정한다. 우선 흘수선, 즉 배가 얼마만큼 잠겨 있는지를 선측에 숫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입력한다. 거기에 UKC, 즉 선저에서 해저까지의 여유 수심,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m 정도. 예를 들면 흘수선이 10m, UKC가 1m로 하면 안전 수심 11m를 입력한다. 즉, 수심이 11m가 되면 경보가 울린다. 올바른 설정이라면 좌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통의 휴대전화를 하기 위해서 섬으로 접근을 해간 경우 경보 장치를 정지시켰다면 좌초의 가능성이 있다. 무효가 되겠지만 섬에 접근하여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본다. 외국인 선장 등의 항로 이탈은 뭔가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책임은 화물의 청부를 맡은 회사가 지면 된다. 항로 이탈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정한 바다를 오염시킨 것은 상당히 큰 손해이다. 섬에 사람들이 모여서 맹그로브의 숲에 흘러들어온 중유를 회수해주고 있다. 상당한 중노동일 텐데 아주 안타까운 분노와 슬픔을 느낄 것이다. 상선 미쯔이가 차터한 나가시키 상선에 소속된 선장 및 1, 2등 항해사들의 항행 루트의 선택이나 모리셔스 연안 경비대의 경고를 무시한 경과에 관하여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나가시키 상선은 조속히 설명 책임을 완수하라.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모리셔스 연안에 좌초된 와카시오호에는 약 4,000톤의 중유가 실려 있었는데 지금까지 약 1,000톤 정도가 이미 유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빼냈지만 여전히 100톤 정도는 선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1일 기준으로 460톤을 제거했다고 상선 미쯔이가 밝혔습니다. 환경운동가들에 의하면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대응 조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본에서 관련 전문가 6명을 파견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일본 뉴스 매체 및 방송에서도 이번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고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간단한 소식만 전할 뿐 예상외로 아주 조용합니다. 혹시 아베 정권에서 보도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참고로 나가시키 기서는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배상액으로 최대 10억 달러까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리셔스가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